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도피 중인 가운데 이 금고지기 소위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런 소식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쌍방울 재경 총괄본부장 A씨, 쌍방울 자금 전반을 관리한 김성태 전 회장과 인척 관계다. 개인 자금을 관리했다. 금고지기다. 쌍방울 확충 배임 횡령 의혹 관련 핵심 수사 대상인데요. 수사 선상에 오르자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최근 어디서 잡혔냐? 태국에서 잡혔다. 태국에 있었군요. 송환 거부 소송, 귀국을 거부 중이라고 합니다.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은 잘 잡았다. 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이거 뭐 태국 경찰이 잡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찰과 우리 뭐 수사 당국과 공조하에 같이 잡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태국에서 우연치 않게 뭐 무단횡단하다 붙잡힌 건가요? 어떻게 잡힌 겁니까? 그런데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네,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외국에서 체포를 할 때는 직접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체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 나라의 공조.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조를 요청하게 되고 즉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만 움직여주면 충분히 검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수사기관을 움직이게 하면은 체포는 결국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마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력계 형사 계셨으니까 네네. 이제 강력한 용의자들이 아주 해외로 강력하게 도피할 때 현지에 있는 수사기관과 강력하게 공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붙잡은 걸로 보입니까?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수사는 우리 쪽이 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첩보 그 안에 사실 다 보내요. 사람도 보내서 네네. 직접 붙잡지 못하는데 네네. 수사도 하고 뭐 현지 수소문도 하고 교민사회 탐방도 해서 물적 증거들 딱 보고 여기 있구나 해서 뭐 태국이면 태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뭐 수사 경찰한테 이렇게 좀 같이 붙잡아 달라. 그 현장에도 우리 수사관이 파견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외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외국으로 도주한 데 불과하다면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해 놓을 뿐만 아니라 소재지까지도 어느 정도를 파악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 지렛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외국 어디에나 경찰 영사는 반드시 파견됩니다. 각종 영사들이 파견되지만 경찰 영사가 우리 재외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바로 이 경찰 영사를 통해서 그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여의치 않으면 대신 사안이 굉장히 크거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 영사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수사기관이 직접 파견을 나가서 그 외국의 수사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직접 체포를 하지는 못하고 이 정도만 움직여주면 충분히 검거할 수 있다고 정보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을 하는 거죠. 야, 출동만 해줘. 예. 잡을 수 있어. 예, 그 정도만 한다면 충분히 체포 가능하다고 설득하게 될 때 그때서야 움직이는 외국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체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아마 이 사건도 그 과정을 밟지 않았을까 싶은. 자, 태국과 대한민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까? 체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송환 대상 되는데 송환 거부 소송을 했어요. 이 금고지기가. 네. 그러면 그 송환 거부 소송을 우리한테 한 거예요? 우리나라 법원에? 그렇지 않습니다. 송환 태국에? 거부 소송은 태국이 하게 되는데 어허. 이 경우에는 외국의 사법부는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같은 사건이 발생해서 태국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법부가 태국으로 보내줄까? 즉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태국으로 보내줄 만한 상황이면 태국도 우리나라에 보내준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역지사지를 이제 하는군요. 외국은 무조건 상호주의입니다. 역지사지. 범죄 인도 조약에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내줄 만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면 예. 태국 사법기관도 보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군요. 그 태국과 대한민국은 그래도 수년간 어떤 관광으로 다져진 신의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간에? 네. 상호주의? 예, 국교 수립된 지도 오래됐고 예. 서로간의 신뢰는 쌓여 있죠. 프렌들리하니까 보내줄 가능성 크다고 보십니까? 보내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시간을 끌려는 목적도 있겠군요. 우리나라 입국하게 되면 상당 기간 구속되어야 되니까 예.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죠. 본능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의 소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분이 어쨌든 이런 사람이 체포됐다는 소식은 수사에 어떤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이기 합니다.
그 가운데 도피 7개월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 법조계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귀국을 위해 국내 로펌을 여러 곳 타진한다. 대부분 변호를 안 맡으려 한다. 야, 이것도 되게 독특한 대목. 변호를 안 맡아요? 쌍방울 한 관계자. 변호사들이 변호를 안 맡을 때는 크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질 것 같아서. 해외 도피하면서 갖고 나간 자금 거의 다 써버린 걸로 들었다. 쌍방울 관계자. 로펌 구하는 대로 귀국해 수사받을 것이다. 박성배 변호사님. 대부분의 로펌이 변호를 안 맡으려 한다. 지금 어떤 심리입니까? 일단은 사건의 가능성이 낮을 때 맞지 않는 경우가 가장 주요한 이유이긴 합니다. 그게 질 것 같아서. 예, 그런 이유가 가장 크긴 합니다만 이 또 다른 이유는 지나치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변호도 맞지 않으라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허. 즉 사건이 외견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 사건의 경우에도 사회적 이목이 상당히 집중돼서 우리 로펌이 부담스럽다 싶을 때도 사건을 그렇죠. 기피하는 경향이 뭐 있습니다. 외국에 너 악마의 변호사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떤 경우이길래 로펌들이 기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경우 다일 수도 있고요. 어느 한 경우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예, 귀국 움직임이 있다. 이거는 자금을 일단 다 썼다 이렇게 본 겁니까? 아니면 더 버텨봤자 나한테 좀 불리하다,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더 이상의 송환 거부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 자금 관리자가 국내로 송환되게 되면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수사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사가 본물 터지듯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금 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처남이잖아요. 처남이 체포됐습니다. 인척이기 때문에 예. 그 소재를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구속 이후에 일종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네. 높다 보니까 자신이 송환되게 되면 장기간 구속될 만한 부담도 질 뿐만 아니라 쌍방울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더 이상 거부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처남 체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